우리 구독자님,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집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려보시겠습니까? 현관을 지나 거실을 지나 주방을 지나 맨 끝이나 구석에 있는 그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거실 인테리어, 소파, 조명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물이 오르내리며 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 재물운이 쓸려 나가기도 하고 조용히 모이기도 하는 자리, 이 화장실은 있는 대로 그냥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화장실 하나로 집안 금전운의 방향을 바꾸는 풍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집 화장실이 돈이 새어나가는 통로인지 아니면 조용히 재물을 지켜주는 보호막인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말과 글의 기운이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 공간의 기운이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풍수 한 스푼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속도는 늘 제자리인 느낌 있으셨을 겁니다. 월급도 예전보다 늘었고 카드값도 예전만큼 막 쓰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조금씩 통장이 두툼해지고 예비자금이 쌓이고 뜻밖의 돈까지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겉으로 집만 보면 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평수, 비슷한 인테리어, 비슷한 가구.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한 집은 알 수 없는 냉기와 허전함, 공허함이 느껴지고 다른 집은 인테리어가 특별하지 않아도 따뜻함, 안정감,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요즘 이상하게 일이 안 잡힙니다. 돈이 들어와도 도통 남질 않아요. 한 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큰 돈 나갈 일은 없는데 통장이 조금씩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다른 집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 집이 작아서 그렇겠지. 나는 강남 아파트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월급이 이 정도인데 그냥 이게 내 그릇인가 보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의 평수가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길과 빠져나가는 통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은 집 안 흐름을 갈라놓는 핵심 요인입니다. 물이 모였다가 배수구로 쏟아지고 냄새와 습기가 올라오고 재물의 기운이 머무를지 그대로 흘러가 버릴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유도 모른 채 평생 같은 패턴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집 화장실이 지금 재물을 쓸어 나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조용히 재물을 지키는 구조인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집 안 화장실의 위치, 문 방향, 변기 방향, 물 사용 습관을 마음속으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이 왜 금전운과 바로 이어지는 자리인지.
풍수의 기본 원리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돈이 모이는 집과 새는 집의 화장실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실제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지금 사는 집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화장실 정리와 작은 배치만으로 금전운의 흐름을 바꾸는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하면 좋다더라.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풍수의 관점에서 원리부터 실천까지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장실과 금전운의 관계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불편한 것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과 재물의 기운이 한 번에 모였다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집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기운이 처음 부딪히는 자리, 기운이 머무는 중심 자리,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 거실과 주방은 기운이 머무는 중심, 그리고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정리되는 출구에 가깝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있고, 집 안에서 쓰이는 자리와 머무는 자리가 있고, 흘러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이 출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한 번 돌고 머무는 집이 되기도 하고 들어오는 족족 쏟아지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화장실은 물이 한 곳에 모였다가 배수구로 쏟아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의 물을 재물의 에너지와 겹쳐서 봅니다. 물이 탁하고 역하게 고여 있다면 돈의 기운도 탁해져서 막힌다고 보고, 물이 맑고 흐름이 부드럽고 공간이 단정하면 돈의 기운도 한 번 맑게 순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집 입구에서 가까운 화장실, 거실과 마주보는 화장실, 침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재물운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중심과 가장 깊숙한 공간과 화장실의 물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옛 한옥 구조를 보면 화장실을 집 안 깊숙한 곳에 두지 않고 집의 기운과 물길이 직접 맞부딪히지 않도록 따로 분리해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장부와 쌀독은 습기 많은 구역과 철저히 떨어뜨려 놓았고 물길과 재물 보관 자리를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가 지금의 화장실 풍수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흐름이 빠르게 쏟아져 나가지 않고 한 번은 머무를 수 있는 완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물의 기운이 탁하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밝고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가 유지되어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화장실에 그대로 가져오면 답이 보입니다. 물이 너무 빠르게 쏟아져 나가는 구조인지, 탁한 냄새와 곰팡이가 쌓여 있는지, 어둡고 눅눅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간인지, 이것이 곧 돈이 머무르기 싫어하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이자 물을 통해 돈의 기운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방향을 따라 흐르고 그 방향은 집 안 물길과 문, 특히 화장실의 문과 배수구가 잡아줍니다. 화장실이 어둡고 지저분하고 계속 열려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거기로 쏟아져 나가고, 화장실이 밝고 단정하고 잘 닫혀 있으면 기운이 한번 집 안을 돌고 나서 조용히 정리되며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솔직히 효과가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돈 흐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화장실이 돈을 모으고 어떤 화장실이 돈을 쏟아내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실제로 여러분 집 구조에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실 하나를 통해 돈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의 세부 요소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크게 위치와 방향, 문과 변기, 색과 조명, 냄새와 습도, 수납과 정리, 이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방향입니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선 정면에 화장실 문이 딱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빨려 들어가듯 쏟아지는 형국이 됩니다. 집으로 들어와 머물러야 할 재물의 기운이 현관에서 곧바로 끊어져 버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거실이나 식탁에서 앉았을 때 시선 정면에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중심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배수구를 계속 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구조는 기운이 모이려다가도 계속 쏟아지고 끊어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화장실 문이 복도 옆으로 살짝 돌아가 있거나 문을 닫았을 때 거실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구조라면 기운이 먼저 거실과 주방을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조용히 빠져나가는 흐름이 됩니다. 돈이 한번 모였다가 필요한 만큼만 나가는 그림입니다. 둘째, 문과 변기, 배수구입니다. 풍수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문과 뚜껑을 닫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변기 뚜껑이 항상 열려 있고 화장실 문도 늘 열려 있다면 들어오는 돈이 머무를 틈도 없이 그대로 쏟아져 나가는 상징이 됩니다. 문은 기운의 통로를 여닫는 문장이고 변기 뚜껑은 물길 위를 덮어주는 뚜껑입니다. 이 2가지가 늘 열려 있으면 기운이 끊기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이 2가지를 평소에 닫아두면 기운이 한번 차단되고 정리되고 보호받습니다. 배수구 주변이 늘 막혀 있고 머리카락과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돈 흐름도 거기서 같이 막혀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고 썩는 에너지가 집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셋째, 색과 조명입니다. 화장실 전체를 짙은 회색, 진한 검정, 무늬가 복잡한 타일과 소품으로 가득 채우면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고 돈의 흐름도 둔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흰색, 베이지, 연한 그레이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색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으면 물의 기운이 맑게 반사되고 사람이 들어가도 부담이 적습니다. 곳곳에 금색이나 따뜻한 노란색 포인트를 타월, 비누 받침, 작은 액자 등으로 살짝 더하면 재물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냄새와 습도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축축한 냄새,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오면 그 집 재물운도 어딘가에서 썩고 있다고 봅니다. 기운이 맑게 순환하지 못하고 한 곳에 쌓였다가 탁해지는 것입니다. 환기가 잘 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소독과 청소가 잘 되어 있다면 물이 모였다가도 맑게 흘러가는 그림이 됩니다. 실제로 돈을 잘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장실도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건조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꾸준히 손을 보고 계십니다. 다섯째, 수납과 정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유통기한 지난 샴푸. 돈이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했지만 이미 쓰지 않는 물건들이 화장실 선반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미 떠난 돈에 대한 미련이 한 곳에 잔뜩 쌓여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선반 위가 비좁게 꽉 차 있고 세면대 주변에 물건이 엉켜 있으면 기운도 엉키고 돈도 흩어집니다. 반대로 자주 쓰는 것 몇 가지만 정돈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내면 필요한 물건과 돈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화장실이 이렇게 배치되면 돈이 한 번 머무르고 이렇게 되면 돈이 떠납니다. 문과 변기 뚜껑이 닫혀 있고 배수구가 깨끗하고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 수납이 단정하게 정리된 화장실은 돈이 모였다가도 조용히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문이 늘 열려 있고 변기 뚜껑이 열려 있고 축축한 기운과 냄새, 선반 가득 쌓아둔 물건들로 가득한 화장실은 돈이 모이려다 말고 쏟아지고 끊어지고 흩어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론을 실제 집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할 핵심 자리 세 곳을 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 둘째, 거실이나 식탁과 마주 보고 있는 화장실. 셋째, 침실 안에 있거나 침실과 바로 연결된 화장실. 이 세 곳이 재물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보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구조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현관 문을 열고 들어왔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문이 화장실 문인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을 때 시선 정면에 화장실 문이 보이는지, 침대에 누웠을 때 화장실 출입구나 변기가 어디로 보이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나중에 실제로 집안을 돌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거실 쪽을 찍고, 거실에서 화장실 쪽을 찍고, 침실에서 화장실 쪽을 찍어 두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돈이 쌓이는 이미지인가? 아니면 흩어지는 이미지인가?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빨래 건조대와 수건더미, 세제통이 한 화면 안에 뒤섞여 있으면 기운이 흩어지는 이미지입니다. 문이 닫혀 있고 앞쪽에 깨끗한 러그, 측면에 단정하게 접힌 수건, 조용한 식물 하나 정도만 보인다면 돈이 조용히 머무르는 이미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0대 초반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연소득도 적지 않은 편이었지만 몇 년을 지나도 통장 잔고가 그대로라는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돈이 안 벌리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손에 안 남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집 구조를 보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화장실 문이 크게 보였습니다. 문은 늘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빨래 바구니와 세탁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세면대 주변에는 각종 샴푸, 클렌저, 샘플들이 선반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세 가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현관에서 보이는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둘 것, 문 안쪽에 밝은색 러그를 깔고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일 것, 선반 위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비우고 자주 쓰는 것만 남길 것, 추가로 화장실 안 조명은 따뜻한 색감의 LED로 교체하고 조그만 초록 식물을 하나 두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큰 지출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수입은 아닌데도 통장이 조금씩 쌓이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카드값이 항상 예상을 넘겼는데 요즘은 큰 스트레스 없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기적처럼 갑자기 대박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 흐름을 바꾸는 순간 본인의 소비 습관도 돈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집 안 화장실 세 곳만이라도 사진을 찍어 놓고 이 모습이 내 통장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간별 실천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화장실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 원칙입니다. 문과 변기 뚜껑은 사용 후 반드시 닫는다. 배수구는 주기적으로 머리카락과 찌꺼기를 치워 물이 한 번에 잘 빠져나가게 해둔다. 조명은 최대한 밝고 따뜻한 톤으로 유지한다. 선반과 수납은 반쯤 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줄인다. 둘째, 현관과 가까운 화장실입니다. 현관 옆 화장실은 재물운이 들어오자마자 쏟아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반드시 문을 닫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합니다. 문 안쪽 바닥에는 너무 어둡지 않은 밝은색 러그를 깔아 기운이 한번 완충되도록 해줍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변기나 배수구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패브릭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부드러운 가림막을 만들어 주세요. 셋째, 거실과 주방 근처 가족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자리이자 집 기운의 중심과 연결되는 화장실입니다. 호텔 화장실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과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밝고 건조하고 수건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건은 너무 많은 색을 섞기보다는 흰색이나 밝은 베이지 한두 가지 색으로 통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치약, 칫솔, 비누 등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 속으로 넣어 표면을 최대한 비워주세요. 작은 향초, 디퓨저 또는 산뜻한 향의 방향제 하나 정도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두어 맑고 깨끗한 냄새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넷째, 침실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회복되는 자리,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두 에너지가 섞일 때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날지가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화장실 문이 정면으로 보이거나 문이 열려 있고 변기가 보이는 구조라면 잠든 사이에도 기운이 빠져나가는 상징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침대 머리 방향을 조정해서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도록 하시고 어쩔 수 없다면 문을 꼭 닫아두고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패브릭, 따뜻한 그림, 밝은 조명을 활용해 회복의 에너지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장 사무실의 화장실입니다. 회사 화장실이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매일 사용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개인 물건을 잔뜩 쌓아두거나 슬리퍼, 옷, 가방 등을 화장실에 오래 두는 행동은 일의 운과 재물운을 흩뜨리는 습관입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는 개인 물건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흔적을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깨끗이 사용하고 나오는 그 마음가짐이 일의 마무리, 거래의 마무리에도 같이 스며들게 됩니다. 요즘 유명 CEO나 셀럽들의 집을 보면 화장실이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밝고 건조합니다. 선반 위가 어지럽지 않고 수건은 소수만 단정하게 걸려 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고 불필요한 물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머무는 출구 관리법입니다. 이제 실천 흐름을 세 단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핵심 화장실 세 곳을 정한다. 둘째, 사진을 찍거나 직접 보면서서 문, 변기, 배수구, 조명, 수납 상태를 점검한다. 셋째,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문과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고 밝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러그, 조명, 수건, 소품을 정리한다. 이제 화장실 풍수에서 돈기를 막을 수 있는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을 상시 열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어차피 또 쓸 건데 하는 순간 돈도 귀찮을 만큼 쉽게 나갔다 들어오는 가벼운 에너지로 머무르게 됩니다. 둘째, 절대 화장실의 빨래 건조대를 오래 펼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리는 것은 괜찮지만 항상 젖은 빨래가 걸려있는 화장실은 기운이 계속 눅눅하게 내려앉아 돈의 기운까지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셋째, 절대 고장 난 부분을 몇 달씩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새는 수도꼭지, 잘 내려가지 않는 변기, 곰팡이가 올라온 실리콘 줄눈을 나중에 미루는 태도는 재정 문제도 늘 나중으로 미루게 만듭니다. 넷째, 절대 화장실을 너무 어둡고 너무 복잡한 장식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한 색의 소품, 장식적인 조형물, 과도한 글귀와 포스터는 기운을 모으기보다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떠나간 돈의 그림자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너무 열어두고, 너무 쌓아두고, 너무 어둡고, 너무 눅눅한 화장실은 돈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조금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단정하게, 조금 허전하다 싶을 정도로 비워두는 것. 이것이 화장실을 둘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화장실이 방향을 잡아줄 뿐, 실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관리하는 걸음은 여러분이 직접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계속 제자리인 느낌이 드는 것처럼 화장실이라는 출구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은 분명 재물운의 흐름에 힘을 실어줍니다.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은 물과 재물의 기운이 한 번에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이 출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한 번 머무는 집이 될지, 들어오는 족족 새어나가는 집이 될지가 갈립니다. 둘째, 문과 변기, 배수구, 조명, 수납. 이 5가지가 화장실 풍수의 핵심입니다. 닫혀있는 문과 뚜껑, 깨끗한 배수구, 밝고 따뜻한 조명, 반쯤 비워진 선반은 돈이 조용히 머무르는 상징입니다. 셋째, 작은 습관과 정리가 재물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문을 닫는 습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용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을 환기시키고 정리하는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통장과 사업 흐름에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화장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집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매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어지럽고 축축하고 답답한 화장실은 돈에 대한 마음가짐도 그렇다는 신호일 수 있고, 단정하고 밝고 건조한 화장실은 돈을 깨끗하게 들이고 깨끗하게 쓰고 남길 줄 아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적어도 한 번은 집 안 화장실을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핵심 자리 3곳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일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관 옆, 거실 근처, 침실과 연결될 화장실 3곳을 정합니다.
둘째, 문변기 배수구 조명 수납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보거나 직접 점검합니다. 셋째, 문과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비우고 밝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리와 교체를 실행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운과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댁 화장실이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조용히 돈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의 통장과 사업장, 가정과 건강까지 골고루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